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5일 전산세무 2급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상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10기군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자, 6월 5일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골목 토스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고요. 3점짜리.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6월 5일자. 자, 6월 5일자. 자, 이러한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가시면 되겠지요.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출금전표 한 장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므로 22,500원이네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당사는 보영에게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보아서 전액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셔가지고요.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네요. 자, 6월달 10일자 가시기 전에 합계잔액 3표부터 들어갔다가 나와보도록 할게요. 합계잔액 3표 가셔서 6월달 10일자 자, 이런 일을 대비해가지고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충당금 300만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대여금에 관련 충당금이 300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자, 일반전표로 다시 오셔가지고 6월달 10일자 차변 쪽에 자, 차변보다는 아무래도 대변부터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114번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보영해서 500만원 못 받게 됐어요. 이러한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115번입니다. 관련된 충당금이 300만원 모아져 있다고 방금 가서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타 의자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기타 의대 손상각비 200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7월 8일자 자, SG화재 차량 보험료 2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65만원은 판매부서이고요. 나머지는 제조부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군요. 7월달 8일자 자, 오셔가지고 자, 대변 쪽으로 보통예금 나가요. 보통예금 230만원을 나갔는데 보통예금 나간 이유가 821번 보험료 그래서 판매부서 보험료는 65만원이고요. 나머지 차변에 521번 보험료, 제조부서 보험료는 165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8월 20일 당사는 만길은행에 장기차입금 2천만원 중에서 19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달 20일자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 차변 쪽으로 장기차입금 빼주시면서 장기차입금의 거래처 쓰셔야 되겠죠. 장기차 그래서 만길은행이 되겠습니다. 만길은행 2천만원 대변 쪽으로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자, 1900만원 나가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그래서 1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만길은행과의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자, 여기서는 면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10월 1일날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10월달 31일자 차변에 임차보증금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건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지요. 기타 비유동자산 동국 나중에 2년 후에 계약기간 끝나면 돌려받아야 되죠. 보통의 경우는 계약기간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1,500만원 중에서 그 중에서 10월 1일날 500만원을 제한 아마 선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급금 미리 준 게 500이 있었고요. 나머지 103번 보통예금 해서 보통예금 1,0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자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동국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잘 됐어요. 10월 31일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월 2일자 제일유통에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자, 대금은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 자, 아임전자 발행에 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전표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1월달 2일자. 자, 요때는 유형을 보시는데 팔았다 제품을 공급했으니까요. 공급하고서 세금 계산서 발급 나왔으면은 유형은 11번 되겠습니다. 유형 11번. 자, 품목은 의류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수량 단가 없어요. 공급가액 700, 세액은 70만원. 거래처는 제일유통. 전자입니다. 1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되게 복잡해요. 분계는 3번. 그래서 대변에는 제품 매출, 차변 쪽에는 전월에 계약금 받은 100만원 그거는 선수금으로 처리가 됐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으니까요. 받으러음이 되겠습니다. 받으러음 금액 670만원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여기가 지금 어디다? 아임전자예요. 여기는 아임전자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아임전자. 다음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2월달 12일자. 당사는 나간다 자동차로부터 준준형 승용차 1000cc가 초과된 차량입니다. 5인승을 2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사는 2월 1일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전액 지급하였다. 자, 이 분계는 일반 전표도 가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 전표 2월달 1일자 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2월달 1일자 선급금 200만원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불공이지요. CC를 보시면은 1000cc 초과 차량이고요. 5인승입니다. 그랬으므로 매입 쪽에서 54 불공 되겠습니다. 54 불공. 자, 품목 승용차. 자, 승용차. 공급가액 부분에 2000, 세금 200 있고요. 나간다 해서 전자입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오케이. 이때 불공 사유를 보시면은 승용차니까요. 승용차는 3번 되겠습니다. 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용 그러면 막 택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렌트카. 그런데 우리 회사는 택시 회사나 렌트카 회사 이런 차량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하고 관련해서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복잡하니까 3번입니다. 차변에는 208번. 차량 운반구 금액은 세금까지 합쳐진 2200만원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으로 2월 1일 날 계약금 해서 선급 먼저 준 게 있었어요. 131번 선급금 금액은 20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전액 따나갔습니다. 2천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3월 5일 중국 야오밍사의 제품 5,000개를 개당 100위안에 직수출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선적일 기준 날짜가 중요하죠. 선적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자, 수출 대금은 3월 30일 날 받기로 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은 3월 5일자 오셔가지고 자, 유형은 16번 수출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16번이죠. 자, 품목은 제품 되겠고요. 수량 단가 부분에 일단 5,000개 100위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00 이렇게 넣었는데요. 단가는 171원 되겠어요. 그래서 8,550만원 나왔습니다. 자, 8,550만원 8,550만원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지워버려셔도 되잖아요. 자, 부가세는 없고요. 수출일 때는 0%죠. 그렇게 하고 거래처는 야오밍사 전자 아닙니다. 수출은 뭘 발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영세율 9분에 말풍선 눌러주셔서 직접 수출 1번 되겠습니다. 1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수출 번호는 안 나왔고요. 고려하지 말라 그랬고 분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 2번 가시면 되겠죠. 3월 30일 날 대금 받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월 27일자 직원들이 외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를 미국으로부터 인천 세관을 통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통관 수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통관 수수료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3월달 27일자에 이러한 것들은 수입이니까요. 수입은 55번. 밑에 보시면은 수입은 55번 되겠습니다. 품목은 승합차가 되겠어요. 공급가액 부분에는 일단 4천 해서 세금 400 들어가 있고요. 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네요. 항상 이 부분은 인천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인천세관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전자입니다. 전자란 말 보이시죠? 전자 찍어주시겠고요. 분계는 보통예금도 보이고 합니다. 복잡해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자, 부가세 대급금 자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통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차량 운반구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셔서 금액 30만 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430만 원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7월 31일 7월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금 영수증 아니군요. 그냥 현금 지급하다네요.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을 했습니다. 자, 7월 31일이면은 그렇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기 예정신고 기간인데 누락을 해가지고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하시고요. 설정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자에 오셔갖고 7월 31일 찍으시고 유형은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일단 51번입니다. 품목은 야근 식대가 되겠고 이때 공급가액이 145만 5천 원이나 돼요. 굉장히 금액이 커요. 거래처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나요? 남해식당에서. 남해식당 그렇게 하고 전자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종이세금 계산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분계 부분에 있어서는 분계는 현금 지급을 했다. 1번이죠. 그렇게 하고 차변에는 경영지원팀 야근 식사 되니까는 복리후생비 811번 되겠습니다. 811번. 자, 적어주시겠고, 자, 이렇게만 마무리 하시면은 안 되겠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자, 뭔가 지금 다음 확정 때 반영되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간편집계가 있군요. 간편집계. 그 중에 보시면은, 예정 누락분, 요걸 꼭 눌러주셔야 됐어요. 예정 누락분. 해서 요걸로 가주셔야 되겠다. 한번 가볼게요. 하고 눌러주셔가지고서, 자, 이때 확정신고 개시일은 지금 21년도 10월달 1일자로 넣어주셔야지. 비록 여기 7월 31일자 반영되지만은 요건 이미 끝났잖아요. 확정 때 반영되게 하려 그러면 10월부터 12월 31일 자료가 이게 확정이기 때문에 요걸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단에 이렇게 매입 누락이라고 자, 요 부분이 예정 때 누락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은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었을 때 방금 입력하신 요 예정 자료, 예정 신고분 누락 있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반영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못 보고 나갔었네요. 지금 이 건은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하고 관련된 이 부분을 보셨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 요 자리에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가산세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반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자,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2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이다 그랬으면 입력하시면 안 되는데요.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카드를 사용한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하시고요. 자, 부가가치 중에서도 부속서류, 신용카드, 자, 매출전표 수령입니다. 수령. 받아갖고 오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는 수령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메인 매출에다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수동으로 되고 안 되고 따져갖고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현금 영수증 다사소.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청소용품 구입 오케이. 요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당되고요. 거래처 식사 접대 이거 해당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또 놀이동산 입장권 모기미여입 해갖고 여기 보시면요 목욕탕 그거 해당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모기미여입 해서 목욕탕 이발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자 얘네들은 목욕 이발 미용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또 입력이 안 되네요. 영업템 회식비 지출되고요.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승용차 이것도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되는 거는 요거 하나 입력하셔야 되겠고 거래처라서 접대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놀이동산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두 건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 요거 한 가지 하고 쭉 영업팀 회식비 두 건이요. 7월 25일자하고 8월 14일만 해당이 된다는 거 접대 안 되고 입장권이라서 안 되고 승용차 1000cc 초과 차량이라서 매입세 공제 안 되고 그러면은 7월 25일자 자 해당되는 기간은 이 예정이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7월 25일자 구분은 현금 영수증 1번 자, 공급자 다사소 다이소가 아니고 다사소래요. 그렇게 하고 카드 회원 번호는 1005 빼기 2001 빼기 3001 1306 한 건 공급가 45,000 세금 4,500 됐죠? 그 다음에 또 8월 14일자 이거는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렇게 하고 공급자는 강남돼지집 했어요. 자, 1005 저거는 지금 뭔가 잘못 썼다. 위에 거는 현금 영수증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쓰시면 안 되겠죠. 고쳐주겠습니다. 여기 25만원이고 25,000원 해서 현금 영수증하고 관련된 부분은 자, 이거 지워주셔야 되겠죠. 요것만 카드였을 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건입니다. 두 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진상사의 2021년도 제1기 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단 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을 하시고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저장은 물론 해주셔야 되겠고 부가치세 신고서 자 확정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0401 0630 오셔가지고 자 그때 하나씩 꼼꼼하게 넣어주시게요. 매출 자료 중에서 제품 매출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면은 상단 위쪽이죠. 2억 200 더하기 해서 2,000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면 여기죠. 3번 칸 3번 칸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2,500 되겠죠. 해서 250 별도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직수출 나왔습니다. 영세 중에서 기타가 되겠죠. 직수출 2,000 오케이. 그 다음 매입 내역입니다. 매입 쪽에 오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입니다. 1억 2천 120 더하기 오케이. 그렇게 하고 1200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일반 매입 중에서 공급가액 1000만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요. 그러면은 불공이란 뜻이니까요. 쫙 오셔갖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구분이죠. 자, 이 자리에 1000만원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저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번 매입 중에서 방금 1번은 여기서 빼시면 안 돼요. 불공은 넣고 여기서 빼는 거니까요. 넣고 빼고지 빼고 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1번 매입 중에서 100만 원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가 4월 30인데 그 이후인 7월 25일까지 수취했대요. 그럼 지연 수치네요. 그러면 쭉 내려오셔서 가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 넣어주시겠고요. 세 가산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5 해가지고 0.5% 해서 5,000원이 계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 자, 고정자산 매입이요. 여기네요. 2,200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2,000을 또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원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이죠. 자, 거기 오셔야 되겠어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칸이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에 지금 보시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쭉 오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칸을 하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면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공을 찍으시면 불공하면 관련된 게 나오는 거고 지금은 확인해 보시면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 중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여기다 만원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매출 내역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고요. 매입 내역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일반 매입 중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다시 한번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일반 매입 중에서 100만 원 이거는 지연이다 해서 가산세 부분에 오셔서 지연 수치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만원 세액 공제 받는다 해서 칸이 안 들어가 주시면은 다른 데 찍어서 여기다 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다음과 같을 때 취득금액 500만 원을 취득을 했었는데 2020년도 12월 31일 날 700만 원으로 이미 평가가 한 차례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2021년도 12월 31일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2월 31일자에 이것도 얘네들도 지금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또 9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해갖고 250만큼이 또 올랐다.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이러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오셔서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 닫아주시면서 일반전표 오셔서 12월 31일자 자, 12월 31일자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250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해가지고 이익 났다. 평가 이익 25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이익 났다. 빠졌네요. 자, 금강상사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에서 23만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여를 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이 지금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1일자에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 중에 23만 원은 내년 거다. 선수 수익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결산하실 때 우리가 항상 손익의 정리 부분이 있지요. 결산하실 때 보시면 수동 결산 중에 손익의 정리라고 해서 자, 선급과 미수는 자산이고 얘네들은 자산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다. 자, 요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익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급자는 비용으로 묶어서 우리 결산하실 때는 처리하시는데 이때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가 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차변 쪽엔 이자 수익이었고 대변을 쓰셔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변의 수익
중에서 어떤 수익을 써야 되느냐? 바로 선수 수익이다 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 자, 12월 31일자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901번 이자 수익 금액 23만원 넣어주시겠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 해갖고 금액 23만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0월 1일 미국의 CV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2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때 차입했었을 때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씩 갔었는데 와우 50원이나 지금 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12월 31일 날짜에 지금 이러한 것들은 빌렸을 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줄이느냐? 보시다시피 여기가 1,100원이에요. 그렇고 이쪽은 1,150원이니까 자, 빼주시면 50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50원 차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 50원 곱하기 10만 달러 해서 10만 달러 곱해주시면 상당하죠. 50 하나 둘 셋 해가지고 500만 원에 대해서만큼 자 결국 외화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대변 쪽에 이럴 때 쓰는 6글자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CS 자 V CSV CV네요. CVS 500만원 대변 쪽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된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글자예요.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4글자 외환차 손, 외환차 이익 이런 걸 쓰시지만은 결산 때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6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오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와서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자, 1월부터 12월까지 찍으셔가지고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 이때 여기 잘 보시면 공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이쪽 경비 부분이죠. 공장 관련된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쭉 보시면요. 경비, 건물, 그렇게 하고 공구와 기구 부분에다가 60만큼 넣고 또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 칸 잘 찾으셔서 기계장치 부분에다 1200 잘 쓰시면 되겠고 쭉 내려보시면 영업부 건은 여기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다가 차량 운반구 자, 여기다 200을 넣으셔야 돼요. 맨 밑에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무슨 조세 특례 제한법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지 지금은 두 건에 대해서 상단 위쪽에는 공장하고 관련된 기계장치와 공구와 기구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200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하고 전표 추가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표 추가 했고 다음 문제 자, 마지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들렸다가 12월 찍어주시겠고 당기순익 647, 670, 910 나왔어요. 잉여금에 오셔서 자 647, 670, 910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침착하게 넣어주시는 거죠.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2년도 3월 15일 정기 처분 확정일은 2021년도 2월 28일. 자, 그때 쭉 내려오셔서 현금 배당은 2천만 원 있었어요. 현금 배당 2천만 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니까 200만 원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 주식 배당 부분 또 2천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확정 적립금 해서 사업확정 적립금으로 500만 원 써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상단에 요 전표 추가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하신다고 해서 밑에 분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단 위쪽에 관련된 분계가 일반 전표에 잘 들어가고 모든 자 일반 전표에 가서 보시면은 마감이 잘 이루어졌어요. 12월 31일 찍어 보시면은
방금 손익 이런 대체 분괴돼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이희만 101번이군요. 4번이 5월번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단 전월 미환급세액 23만원 있고요.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일 날입니다. 소득세 감면일은 무시를 한다. 자, 첫 번째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시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자료는 부로 체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2만일씩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일단 원천징수 쪽으로 오셔서 급여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당 공제부터 하시는 거죠. 이때 사용하지 않으면 부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상여금은 부가 되겠습니다.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식대 나왔는데 직책수당도 없고, 자, 월차도 안 보여요. 월차도 부고요. 식대 같은 경우는 10만원 있었는데 10만원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럼 과세지요.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과세네요. 자, 이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과세로 안 고쳐지는데요. 새로 하나를 만들면, 자, 와서, 자, 반영이 이미 돼 있어 가지고서는 1번 이미 안 고쳐지니까는, 자, 부로 체크를 해버리겠고요. 저기다 과세로 해서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해가지고, 자, 요거는 여로 체크가 돼야 되겠고, 야간 근로가 있었습니다. 야간 근로. 식대는 좀 옮겨와야 되니까요. 눈에 보이라고. 나머지는 부로 하나 해놓고 여로 하나 넣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20만원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5월부터 업무 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비과세 요건 맞죠? 그래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죠. 3천만원 이하 인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에요. 210만원. 그렇게 하고 1년간 240만원 한도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된다고,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비과세 체크했습니다. 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식대 과세 하나 건 넣고요. 그리고 비과세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건은, 자, 공제 항목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겠고요. 5월달, 자, 5월달 되겠죠? 5월달 급여를 5월 31일 매월 말일 지급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은 180만원, 식대는 10만원. 밑에 보시면요, 식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식대 현재 사원에 대해서 현재 사원 당월로 해가지고 볼게요. 식대 과세로 잡히는 거 보이고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렇게 하고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해서 얘네 두 개가 다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잡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210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식대하고 두 가지 합쳤을 때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은 85,500원. 85,500원. 85,000. 그렇죠. 건강 59,280원. 장기요양 6,820원. 해서 고용보험 잘 들어갔고요. 세금, 소득세 부분이 17,180원 나왔습니다. 소득세.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작성된 서류는 이제 종료하시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천징수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셔서 5월달 거, 5월달 해서 정기신고지요. 17,180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전월 미환급세액 23만원 있다고 그랬어요. 23만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17,180원 있고요. 여기 지금 환급 신청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월 2월 금액이 21만 2천, 아까 보니까 820원. 그래서 820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장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잘 저장해 주시겠고. 자, 이남동 사원의 2021년 기존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을 하시고요.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는 문제. 굉장히 배점이 커요. 10점이나 됩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볼까요? 자, 일단은 들어가시게요. 쭉 오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사원 등록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이남동 사원에 대해서 부양가족, 이남동 본인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그렇게 하고 배우자 최연수,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어서 부로 체크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최연수 부로 되어 있고요. 장모님 여기 기타소득 금액으로 100만원. 자, 장모님 김강화 장모님은 왜 안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공제를 10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모님 연세가 65세십니다. 65세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생 이송도 일용근로소득 600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일용근로는 분리과세됨으로 소득 없음으로 보셔도 되니까요. 이송도. 자, 이송도의 경우도 여기도 공제 받으시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형제 자매일 때는 지금 보니까 이송도가 동생인데 장애인이었을 때는 소득 한 가지만 보는데 소득이 지금 일용근로니까 소득 없음으로 보고 장애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가유공이네요. 국가유공은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체크를 또 고쳐줬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동생도 했고 이준 자, 나이가 9살 그러면은 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20세 이하로 가주시면 되고 딸 이미도도 소득 없음 20세 이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 되는 분은 최연수 배우자 금액으로 100만원 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들은 없죠. 밑에 설명에.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시고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오셔서 자, 맨 끝에 연말정산 입력 쪽이죠. 그 가운데서도 보험료 나왔습니다. 보험료 찾아주셔가지고 쭉 보시면은 보험료 자, 세액공제 쪽에서요. 세액공제 쪽에서 자, 보장성 보험으로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해서 따로 칸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도 보장성 60만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때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도 소득도 다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밑에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거 잘 확인하시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최연수는 부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갔다는 거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최연수는 배우자.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일단 김경화 어르신입니다. 장모님의 경우는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 노란색은 숫자를 1 찍으셔갖고 들어오셔서 초, 중, 고 300만원이죠. 그 가운데서 또 숫자를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원까지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통 그냥 다 넣으면 알아서 잡아주는데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뭐가 있느냐? 교복구입비 있죠. 교복구입비. 그렇게 하고 교복구입비는 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안경 있죠.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걔네들도 50만원까지.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야지 프로그램에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원 급식비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급식비는 취약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2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됐고요.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연수 씨 질병치료비 60만 원 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구입비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화 장모님은 지금 현재 보면은 65세 어르신이군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나이 구분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 밖에 공제 대상 지역이 60만 원 들어가야 되겠고, 어르신 나이가 65세 되셨기 때문에 여기다 275만 원 또 넣으셔야 되겠고요. 건강 증진용 의약품은 넣으실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빼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금 나왔습니다. 쭉 오셔가지고 자, 기부금이면은 요렇게 지정 기부금 중에 지정 기부금 이것도 찍어 주셔서 자,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이죠. 자,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다. 자, 해서 20만 원 넣어 주시겠고요. 남은 게 있다면 이제 신용카드 남았네요. 신용카드 현재 1950만 원. 그렇게 하고 최연수 씨 신용카드가 있는데 최연수 배우자는 넣을 수가 없죠. 지금 소득이 있으므로 이남동 본인 것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쭉 오셔가지고 여기죠.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에 들어오셔서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이 19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렇게 하고 도서 사용분은 없음. 전통시장, 대중교통 여기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40%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나왔습니다. 월세. 자, 월세 가볼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월세는 여기다 넣고 싶은데 자료가 안 들어가면은 별도로 월세 탭이 있어요. 자, 임대인 서장미 주민번호 631218 자, 2345678 자, 유형입니다.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 밑에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이면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입니다. 면적은 106제곱미터이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나왔나요? 주소가 안 나왔어. 저 위에 있네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길 3 해서 계약 기간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2년도 10월 31일. 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해서 넣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가 없나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답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양가족부터 볼게요. 부양가족 오셔가지고 본인 세대주 6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 최연수는 부로 되어 있고요. 이준 20세 이하 20세 이하 오케이 잘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자, 보험입니다. 보험 연말정산 부분에 오셔가지고 보험 60에 130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의료비 부분이죠. 의료비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275만원, 60만원. 오케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 해서 교육비. 교육비가 뭔가 문제가 아니죠. 두 개죠. 260하고 30. 오케이. 잘 됐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됐고요. 직계 존속을 위한 지출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제외됐습니다. 현장학습 교육비는 30만원까지였고요. 자, 기부금. 자, 기부금도 잘 들어갔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이 신용카드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죠? 신용카드. 제가 잘못 봤나요? 자, 들어와서, 여기 맨 위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료를 잘못 봤나 봐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 자, 없음이 있군요. 사용분 없음. 자, 제외로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하게 끝에만 도서 등 사용분 없음 그걸로 봤네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다 넣으면 틀려요. 감점 있겠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부분 네, 배우자 거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초과돼 가지고 입력하시면 안 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